전자회로 1장 5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m 접지 트랜지스터의 스위치 회로에서 베이스와 이미터를 단락시키면 이 스위치는 2m 접지 트랜지스터의 스위치 회로로 쓴다는 것은 이제 차단과 포화 상태를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이스 트랜지스터는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전류가 흘러야 동작이 되죠. 콜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동작이 되죠. 그런데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를 이렇게 단락시켜요. 쇼트를 시켰다 이죠. 쇼트 시키게 되면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에 전압이 0.7V가 걸려야 동작이 되는데 0.7V가 걸리지 않죠. 0V죠. 0V가 되면 이 동작이 안 돼요. 동작이 안 되면 오프 상태가 되는 거죠. 오프 상태. 오프 상태가 되면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VCC 전압이 그대로 이렇게 출력으로 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락시키면 온 상태 아니고 오프 상태로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C는 뭐예요? C 콤몬 에미터 접지. 에미터 접지 정폭 회로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6번 포토커플러란, 커플이라는 거는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포토커플러는 이렇게 생겼어요. 발광소자와 수광소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빛이 여기 에노드와 캐소드에 전류가 흐르면 LED 빛이 비춰지게 되면 이 트랜지스터가 동작이 되어갖고 콜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빛이 있으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LED와 포토 트랜지스터로 이렇게 한 상을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포토커플러라고 합니다. 이 포토커플러는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 회로가 있는데 220V의 교류 전압이 오게 되죠. 그래서 저항을 거쳐서 여기에 LED가 불이 켜지게 되면 여기에 이게 신호가 왔구나 그런 걸 알고 여기에 5V에서 이렇게 220V가 인가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5V와 220V를 쇼트시켜 놓으면 큰일 나겠죠. 전원을 완전히 분리시킬 때 광학적으로 신호는 광학적으로 전달하고 실제적으로는 접속은 안 돼 있죠. 그 빛으로 전달만 하도록 아이솔레이트 시켰다고 볼 수 있죠. 격리를 시켜서 이쪽 회로가 220V의 영향을 안 받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이제 많이 씁니다. 이제 마이콤과 어떤 디지털 입력선 선로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접촉이라든가 노이즈에 의해서 과전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CPU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시키는 용도로 포토커플러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다. 아니죠.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거는 이거는 태양전지죠. 태양전지는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거고 전기를 빛으로 변환하는 거. LED가 그런 거겠죠. 여기는 발광소자와 수광소자를 하나로 조합한 장치이다. 바로 이게 발광소자와 수광소자를 밀폐시켜서 하나로 조합한 장치가 바로 포토커플러입니다. 태양전지는 아니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포토커플러입니다. 포토커플러의 주요 용도는 신호를 전달할 때 이쪽과 이쪽을 정기적으로 격리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AC 전압, 여기에 DC 전압, 이런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엔 전압이 300V짜리 전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접지다. 그러면 이쪽은
5V 쪽이다. 이렇게 서로 주고 받아도 이렇게 접지선이 연결 안 되고도 신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이제 포토커플러가 되겠죠. 7번 P형 반도체를 만드는 불순물이 아닌 것은 P형 반도체는 뭐예요? P형. 먼저 N형 반도체는 순수한 실리콘 반도체에 O가의 불순물을 첨가하게 되면 이렇게 공유결합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유전자 하나가 남겠죠. 인위적으로 전자가 과잉되도록 만든 게 이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여기다가 원래 실리콘은 사가죠. 사가로 공유결합되어 있는데 3가의 불순물을 이렇게 넣게 되면, 요 붕소를 넣게 되면 여기 전자가 하나가 모자라게 되죠. 그럼 홀이 생깁니다. 요 홀이 생기는 걸 우리는 전공이라 그러고, 이 전공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P형 반도체를 만들 때는 3가를 시킵니다. 3가의 원소를 투입하는데 3가 불순물을 우리가 액셉트라 그러고, 이 액셉트에 해당되는 원소가 알루미늄, 붕소, 가륨, 인듐 등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오가인 비소가 지금 여기 들어있네요. 비소가. 그래서 아닌 것은 비소. 3가, 5가에 대한 것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트랜지스터하고 상관은 없는데 일장에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그림과 같은 회로를 옆하기로 사용하면 주파수 특성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회로에서 쭉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코일이 있죠. 코일의 특징은 뭡니까? 주파수가 높아지면 통과하지 않는 거죠. 주파수가 높은 거는 통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L이 있는 것만 봐도 어떻게 돼요? 높은 주파수는 통과 못한다. 주파수가 낮으면 이거는 저항 성분이 거의 없어지죠. 그 E-phi-FL, 그 임피던스 성분이 E-phi-FL이에요. F가 높으면 저항이 커지고 F가 낮으면 저항이 적어지는 거죠. 결국 뭐냐면 저주파를 통과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C가 이렇게 그라운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이렇게 그라운드 쪽으로 이렇게 흘러버려요. 그러면 여기 출력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거를 차단도 시켜주고 통과시켰다고 손치더라도 높은 주파수는 이렇게 콘덴서는 주파수가 높으면 저항이 적어지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버리죠. 결국은 통과되는 거는 뭐가 통과되느냐? 낮은 주파수가 통과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통과되는 특징으로 봤을 때는 저역 통과 특성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이제 정-K형 회로라고 얘기합니다. K형, 정-K형 회로. 정-K형 회로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제 여기 회로가 있는데 요 회로에 여기 있는 회로와 여기 있는 회로를 둘 곱했을 때 일정한 상수가 나온다 이죠. 이 일정한 상수가 나오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에 L을 쓰고 여기에 C를 쓰든가 여기에 C를 쓰고 여기에 L을 쓰면 상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임피던스를 하면 이쪽은 만약 여기에 L을 썼다면 E-phi-FL이 되겠죠. 임피던스 값이 주파수가 증가하면 저항이 커지고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C를 쓰면 E-phi-FC분의 1이죠. 그럼 둘을 곱하게 되면 E-phi-F 서로 없어지고 C분의 L이라는 상수값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L과 C를 이렇게 사용하면 L과 L을 쓰는 것이 아니고 L과 C, 그 다음에 C와 L을 쓰게 되면
이렇게 일정한 값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정-K형 회로라고 합니다. 정-K형 회로. 이렇게 Z1, Z2를 곱하면 R의 제곱이 되고, 이걸 이제 공칭 임피던스라 그러는데, 당연히 C분의 1이 되겠죠. C분의 1. 요거 두 개 곱하게 되면. 요렇게 만드는데, 요 만들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2분의 1 Z1을 넣고, 여기는 2 Z2를 넣었을 때, 요 Z1, Z2가 일정한 값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이제 뭐냐면, 필터가 됩니다. 필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L이 있고 C가 있고, 아니면 C가 있고 L이 있고, 두 종류가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L과 C는 이제 저역 필터가 되고, 저역 엽하기가 되는 거고, 고역 엽하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요런 특징이 있을 때, 여기에 L을 집어넣게 되면, L 값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LC가 되는 거죠. LC. LC 있을 때, 그러면 CL일 때하고 LC일 때하고 틀립니다. 이 LC 있을 때, 여기 이제, 주파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L 값하고 주파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특정한 주파수에서 이제, 우리가 차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이하는 이제 동작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기에 L과 C 값을 이렇게 계산해서 놓으면 됩니다. 요걸 딱 넣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 L 값은 파이 FC 분의 K가 되는 거죠. 요 회로를 가지고 공칭 임피던스가 될 때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게 되면 Z1이 2파이 FL이죠. 2파이 FL이 공칭 임피던스가 될 때, 그때의 L과 C를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수식. 그럼 이제 요 L과 C 값이 되겠죠. 그 L과 C 값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 이제 파이형 필터나 등등 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어주면 이제 됩니다. 여기에 코일을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면 이거는 더하면 되겠죠. 그럼 L이 되겠죠. 콘덴서는 이렇게 두 개 연결하면, 두 개 이렇게 연결하면 C가 되겠죠. 그죠? 두 배가 되니까. 자, 그런 회로입니다. 뭐 이런 문제도 이제 그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있네요. 공칭 임피던스가 600옴이고 차단 주파수가 60kHz인 정-K형 고역 필터에서, 고역 필터, 이건 저역 필터고, 고역 필터는 여기 바뀌는 거예요. C가 여기 오고 L이 여기 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L 값과 C 값을 계산하는 수식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뀌었을 때, 자, 여기가 C가 오는 거죠. C는 어떻게 돼요? 2파이 FC분의 1이죠. 2파이 FC분의 1. 그럼 여기 하면 여기 4파이 FC가 돼요. 4파이 FC. 분의 K. K는 공칭 임피던스니까 여기 600옴이네요. 600옴으로 계산하면 아마 뭐 나보니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겠죠. 요걸 계산 딱 해보면 됩니다. 요걸 계산기로 요 K 대신에 600옴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공칭 임피던스니까. 요 K는 공칭 임피던스. 공칭 임피던스죠. 자, 요거는 뭐 문제가, 요런 문제들이 꼭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수식을 요렇게 외워두시고, 여기가 L이 오게 되면 요렇게 바뀌는 거고, 여기가 C가 오게 되면 요 밑에 수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고역이 되는 거. 엽학이라는 것은 이제 필터, 고역을 통과시킨다는 거죠. 저역 엽학이는 저역을 통과시킨다. 저역 로패스 필터를 우리는 저역 엽학이라고 합니다. 고역 엽학이는 하이패스 필터가 되겠죠. 자, 9번 반도체 재료의
특성인 것은 반도체는 다이아몬드형 결정 구조를 갖는다. 실리콘이 사가로 돼 있어 갖고 평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각각 공유 결합해서 8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입체적으로 봤을 때는 4방향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형 결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사가, 그 반도체의 기본 진성 반도체가 전부 다 다이아몬드 구조로 되어 있죠. 탄소, 실리콘 뭐 전부 다 다이아몬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불순물을 주입하면 저항이 불순물을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와 불순물을 주입하지 않았을 때는 저항이 큰데 매우 크고 어떻게 보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불순물을 주입해서 도체로 만드는 거죠. 저항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저항이 큰 저항에서 저항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고. 빛이나 열에 의해서 전자는 이동하지 않는다. 열에 의해서 열전자가 발생하고 빛에 의해서 광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 이온 결합, 반도체는 이온 결합이 아닙니다.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하고 있다. 실리콘과 주변 실리콘끼리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특징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SCR에 대한 설명.